안녕하십니까. 창업사령관입니다. 이번 영상은 오늘 국회에서 내년도 우리나라 예산이 최종 확정이 되었죠. 국회에서 방망이를 꽝꽝꽝 때렸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예산 편성권이 정부에서 있죠. 그래서 정부에서 한 9월 정도, 9월달, 10월달 이렇게 각 부처에서 예산을 올리면 기획재정부에서 최종적으로 예산을 이제 편성을 하죠. 그래서 한 10월 정도에 정부 예산을 이제 국회로 이렇게 전달을 하죠. 그래서 국회에서 오늘 이제 최종적으로 내년도 예산이 결정났고요. 마찬가지로 중소벤처기업부 우리 기업가형 소상공인 그리고 스타트업들이 관심이 많은 그 중기부 예산도 오늘 이제 확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새로운 어떤 신규 사업들이 어떤 게 편성되었는지 유심히 한번 살펴보셔야 할, 그리고 관심 있게 모니터링해야 할 그런 신규 사업들이 이번에 좀 많이 생겼습니다. 아무래도 신규 사업들 내년 2025년도에 이제 처음 시행되는 사업들이죠. 보통 첫 해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들은 이 사람들이 정보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신 분들이 쉽게 가져갈 수가 있죠. 그래서 입소문이 나게 되고 이렇게 뭐 1년차 이후에 2년차, 3년차 지났을 때는 입소문이 나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아지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한번 보시면은 어떤 사업들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었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도 제가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유심히 봤던 게 이 보도 자료는 올해 10월달, 9월달, 10월달 중소벤처기업부 정부 예산안이 이제 최종 국회로 넘어가기 전에 확정될 때, 그때 이제 중소벤처기업부가 팁스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보도 자료를 좀 냈는 게 있었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중기부에서 2025년도 팁스 예산은 2024년 올해 대비 40% 이상 증액 편성하였다고 보도 자료를 냈는데요. 이건 어떤 수치적인 것이고요. 실제 따져보면은 팁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팁스, 딥테크 팁스, 뭐 스케일업 팁스 이렇게 그리고 올해 뭐 글로벌 팁스도 생겼지만 실질적인 어떤 팁스 예산은 2025년에 좀 줄었습니다. 근데 왜 팁스 예산이 40%가 증액이 되었냐면요. 팁스 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팁스에 선정되었던 기업들이 팁스 예산을 다 못 받은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내년으로 2월에서 내년에 올해 못 받은 부분을 내년에 대폭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팁스 예산이 늘어났지만 신규로 팁스에 선정하는 기업들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하죠. 딥테크 팁스와 스케일업 팁스에 선정되는 기업들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보도 자료에서도 중기부에서는 딥테크 그리고 스케일업 팁스 이렇게 좀 과감하게 육성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예산안에 담았습니다.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죠. 우선 중기부가 크게 우리나라 기술 스타트업도 지원하는 반면에 이렇게 소상공인을 지원하죠. 그래서 특히 요즘 이제 기업가형 소상공인이라고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강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 사업 뭐 이런 어떤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어떤 대출이 아닌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중기부에서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소상공인이 기술 스타트업보다 훨씬 많죠. 그래서 예산도 이 소상공인 쪽에 아주 많습니다. 근데 제가 올해 좀 유심히 그 예산의 흐름을 좀 관찰했을 때 제가 좀 강조를 드렸죠. 혁신 소상공인 투자 연계 사업. 이 투자 연계 사업은 기술 스타트업의 어떤 놀이터였죠. 그래서 대표적인 투자 연계 사업이 팁스였죠. 민간으로부터 투자를 받으면 정부에서 대출이 아닌 지원금을 주는 그 대표적인 투자 연계 사업이 팁스였습니다. 자, 근데
이 중기부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도 자, 일단 네이밍이 일단 혁신 소상공인 투자 연계라 되어 있는데 아직 최종 사업명이 정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영상이나 이렇게 유튜브에서 스케일업 립스 사업이라는 것들을 설명을 했었는데 기존 이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서는 그냥 투자 연계 대출 사업이 있었어요. 투자를 받으면 그 투자금의 몇 배에 대해서 정책 자금을 대출해주는 사업이 있었는데, 자, 2025년부터 새롭게 대출이 아닌 투자를 받아오면 사파 자금, 그냥 지원금을 뿌려주는 그런 사업이 스케일업 립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정확한 사업명은 아직 공고가 안 났으니까 한번 살펴보시죠. 자, 중요한 건 뭐냐? 자, 기업가형 소상공인 300개를 뽑는답니다. 갑자기 신규를. 자, 사업화 자금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자, 이때까지 이 사업은 없었거든요. 소상공인 투자 연계 대출 지원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업화 자금, 갚지 않아도 되는 대출이 아닌 그런 사업화 지원금을 최대 2억 원까지 300개사를 한 번에 뽑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업은 올해 아주 관심을 받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상공인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술 스타트업도 여기에 신청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소상공인 지원 사업 대표적인 사업이 강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 사업이 있었는데 이번에 기술 스타트업들이 거기에 다 진출해가지고 성장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기업가형 소상공인과 그리고 기술 스타트업 간의 어떤 치열한 어떤 전쟁터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300개사를 이렇게 신규로 뽑는 게 쉽지는 않은데 중기부에서 강력하게 이렇게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스케일업 립스 사업을 계속 강조해 왔었죠. 2025년에 새로 생기는 사업이니까 기술 스타트업도 이쪽으로 관심을 가지셔도 된다라고 설명드렸던 유튜브 영상에서 한번 많이 언급을 해드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기술 벤처 스타트업이죠. 자, 기술 벤처 스타트업에 신규 사업들이 어떤 것이 생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딥테크 팁스, 초격차 1000플러스 사업 있죠. 초격차 스타트업 1000플러스 육성 사업이 있었는데 그 안에 AI 팹리스 트랙이 별도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AI 팹리스 기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신규로 30개사를 뽑고 최대 1억 5천에서 2억 원까지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자, 신규 사업 잘 기억하십시오. AI 팹리스 관련된 아이템을 가진 기업들은 새로운 기회가 생긴 것이죠. 자, 그리고 올 2024년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렇게 대기업과 협업하는 딥테크 벨로 프로그램을 계속 강조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2025년에 50개사를 뽑고 사업화 자금 최대 2억 원씩. 자, 내가 하고 있는 아이템이 대기업하고 협력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면 딥테크 벨로 프로그램 체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글로벌 팁스죠. 자, 글로벌 팁스는 2억 원씩 3년간 6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원래 있었는데, 신규로 이렇게 태그가 꼬리표가 달렸죠. 이거는 뭐냐면 기존의 글로벌 팁스 사업은 사업화 B&R&D 사업, 사업화 지원 사업이었습니다.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었는데 이번에 신규로 R&D 사업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R&D 사업을 30개를 뽑네요. 자, 글로벌 팁스 B&R&D 사업은 3년간 6억 원씩, 1년에 최대 2억 원씩이었는데, 그리고 올해 글로벌 팁스 사업은 B&R&D 사업은 20개사만 뽑았습니다. 올해 처음 도입이 되었었는데, 자, 글로벌 팁스 R&D 트랙은 글로벌 팁스 R&D 트랙은 내내 신규로 80개를 뽑네요. 글로벌 팁스보다 훨씬 더 많이 뽑죠. 자, 3년간 12억 원, 1년에 4억 원씩. 자, 글로벌 팁스 B&R&D 사업이 1년에 2억 원씩이었는데 2배 정도 더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 글로벌 팁스 같은 경우는 20만 불 이상 해외 VC로부터 투자를 받으면 신청이 가능했었죠. 그래서 글로벌 팁스 R&D 사업도 아마
해외 VC로부터 어떤 투자를 받아야지만 신청하실 수 있는 사업일 겁니다. 체크하셔서 지금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딥테크 팁스 같은 경우는 신규로 100개를 뽑습니다. 딥테크 팁스랑 일반 팁스는 1억 원에서 2억 원까지 투자를 받으셔야 되지만 딥테크 팁스는 3억 원이죠. 자, 올해 딥테크 팁스 예산이 대폭 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100개를 뽑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그 팁스 운영사랑 투자 유치를 지금 협의를 하고 계신다면 최소 3억 원 이상 투자를 받으셔서 딥테크 팁스 TO가 지금 확 늘었기 때문에 딥테크 팁스에 바로 바로 직행하는 그런 전략도 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팁스 R&D를 하면 딥테크 팁스 R&D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팁스로 달려갈 때 3억 원 이상 투자 받으셔서 딥테크 팁스 R&D로 바로 직행하는 그런 전략도 세워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계속 늘어나고 있죠. 구글, 엔비디아, 인텔 등과 협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계속 예산이 늘고 있습니다. 지금 350개사를 올해 최대 2억 원까지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글로벌 스케일업 팁스 R&D도 생겼습니다. 스케일업 팁스는 기존에 있었죠. 스케일업 팁스는 10억 원 이상 투자를 받았을 때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로부터 10억 원 이상 투자를 받았을 때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었죠. 최대 최대 32억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죠. 자, 글로벌 팁스 글로벌 스케일업 팁스라고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스케일업 이거는 아마 해외의 VC로부터 투자를 일정 규모 이상 받았을 때 아마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24개의 신규 과제를 뽑을 예정입니다. 제가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예산이 계속 증액되고 있다고 유튜브에서 계속 다뤄왔죠. 내년에 준비 전략도 제가 영상으로 올렸었는데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십시오. 자, 아까 글로벌 팁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8월 달에 보도 자료가 나왔죠. 최종 20개사, 20개사가 선정이 되었는데 이번에 새로 생기는 글로벌 팁스 R&D는 80개를 뽑는다는 거. 그 글로벌 팁스 R&D 도전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큰 기회를 가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글로벌 팁스 BR&D 트랙에 선정된 올해는 R&D 트랙이 없었습니다. 20개 기업들 리스트업도 제가 영상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신규 사업으로 보도자료에 언급은 됐었는데 이 점프 프로그램이라는 게 도입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개사를 공모를 통해서 또는 어떤 창업지원기관의 어떤 추천으로 100개사를 뽑고요. 기업당 연간 2.5억 원씩 3년간 7.5억 원을 지원하는 그런 점프 프로그램 계속 유심히 모니터링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창업 사령관이었습니다.